10월 2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이 드론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 정부 드론 인증센터와 드론 전용 비행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송도, 영종, 청라의 콩나물 교실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입 인구와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이 늘고 있는 인천 신도시의 교육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천항의 올 8월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인천항 범비상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청년 배당 재원 분담률을 놓고 일선 시장 군수와 갈등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6대4 비율을 고집하지 않고 시장 군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때 보고한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이 실제 기록과 1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고 김병욱 국회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려고 사망 시각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파주시 금천동 한 아파트 단지 코앞에 사료 공장이 들어서려 하자 악취를 우려하는 입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 묘지에다 사료 공장까지 들어서면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인천이 드론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 정부 드론 인증센터와 드론 전용 비행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이 정부가 드론 인증센터가 인천에 들어설 필요성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실상 센터 건립지로 정해놓고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인천시는 이 드론 전용 비행장을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 안에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 로봇랜드 안에는 현재 이미 항공안전기술원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이 드론 산업과 연관된 산업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천이 국내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의 아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가고 있다. 이렇게 밝은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 송도 국제도시, 영종 하늘도시, 청라 국제도시 등 인천 도심에 있는 신도시의 콩나물 교실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신도시에는 이 과대 과밀학급 문제가 골치 아픈 큰 교육 민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고 있는 이들 세 개의 신도시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겠죠. 따라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꽉 들어찬 교실에 앉아서 콩나물 수업을 받는가 하면 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학교 급식을 배식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인천시 교육청이 이 무대책이다라고 항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일 연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천시 교육청이 뒤늦게 대책에 나선 그런 형국입니다. 다음은 칠면 경제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면을 털어서 다루고 있는데요. 기획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물동량이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8월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올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소폭 증가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달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이 대중국 물동량 증감률은 6월, 7월, 8월 연달아서 감소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요? 물동량이 감소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비상이 걸린 셈이죠. 이에 따라서 인천항만공사가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천항 범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할 예정인 이재명 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죠. 청년 배당 지원 사업. 그런데 이 재원 분담률을 놓고 일선 시장 군수들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한 발짝 물러서는 양보의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이런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도가 이 내년 시행할 청년 배당 재원 분담률을 경기도와 그리고 31개 시군의 비율을 6대4 비율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모임을 갖고 청년 배당 지급 관련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가 수정을 해서 충분히 이 일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분담률을 정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형국인데요. 경기도 청년 배당 제도는 내년부터 도내 만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근로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당시 유출 사고 때 보고됐던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이 실제 기록과는 무려 1시간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김병욱 국회의원이 폭로했습니다. 당시 이 사상자 3명의 출동과 처치 기록지와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가 보고를 했던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이 무려 1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당시 유출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이 시각을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3,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단지 코앞에 애완동물용 사료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료 공장에서 악취가 풍길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이미 이 아파트 단지 앞에는 공동 묘지도 있어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인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이 사료 공장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했는데, 현재까지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했고요. 오는 4일과 8일에는 이 파주시청과 또 사료 공장이 들어설 부지 앞에서 입점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난 이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무려 32명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인천에서도 일반 기업도 아니고 인천시 산하 지방 공기업에서 노조 와해 또 노조 파괴 공작이 있었다는 사건의 실체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4년 전 인천환경공단 제2노조 설립 당시 불거졌던 이 사측의 개입 의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인데요. 제1노조 파괴를 위해 이 새로운 노조 결성을 지방 공기업이 유도했다, 이런 의혹이 짙게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 내에서는 지금까지도 노노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고 이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환경공단에서 자행됐던 부당노동행위 의혹,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는 어땠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주실 분, 인천광역시의회 전재훈 의원 모셨습니다. 전재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인천환경공단에서 2014년 이 새로운 노조 설립 당시에 사측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최근 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어느 정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와 법원 판결문을 보면 2014년 2월경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 4대 위원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단일 노조위원장인 이경환 위원장이 되었고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는 환경공단의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해 12월에 특정 감사 처분 요구서에 의하면 일부 공단 간부와 동조한 핵심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 내 사조직 결성 및 사적 활동 등을 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의 법적 공방을 통해 인천환경공단 간부들의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한 혐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항법 위반인 부당노동행위죄로 공단 간부 3명의 벌금형이 850만 원 선고되었고 지방공기업에서 최초로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4년 전 인천환경공단에서 이 간부들이 개입해서 부당노동 행위를 했고 그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3명이 이 벌금형이 확정이 됐다. 그리고 이건 지방공기업 사상 최초의 부당노동 행위로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당시 왜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는지 인천환경공단의 이 4년 전 상황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당시 인천환경공단 어떤 상황이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2014년 2월에 노동조합 4대 위원장 선거에서 이경환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자 환경공단 간부들 즉 비노조에 부담이 있었나 보네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복리후생 관련과 조합위원장으로서 대내외 활동을 잘했으니 그만큼 반대로 공단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치렀나 보죠. 관계가 좋은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노사 관계가 좋았다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당시 이 공단 사측 또 새 노조가 과연 어떤 부당노동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드러난 객관적인 어떤 팩트, 사실이 있습니까? 네, 공단 이사장과 간부들 그와 동조하는 근로자 5명이 주축이 되어 인천환경공단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이경환 위원장이 흉기를 집에 보내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흉기가 담긴 사진글과 전국 환경공단의 장으로서 회계 사용 문란 및 은행으로부터 복지카드사 선정 시 리베이트 수수 등 수많은 허위사실 글을 게시함으로써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일까지 있었군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랄지 또 조직이 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나 문제가 야기된 것일까요? 공단 간부들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370여 명에서 4개월 만에 250여 명이 대거 이탈하여 경영진의 개입 의혹이 있는 새 노조가 제1노조가 되어 밀린 노조는 공단 경영진의 견제 및 일체의 행위도 못하게 되었고 기존 노조위원장 이경환은 불법 행위를 알리기 위해 공단 게시판에 48회 부당노동 행위 등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1심 판결되어 공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되어 징계가 취소되는 등 힘든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조합원들 간의 노노 갈등도 많았겠죠. 예전 저도 직장인 시절 때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대의원 활동에서 회사의 노조 파괴 방법 중 하나인 노노 갈등 위반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 의원께서도 과거 이 노동조합 대의원 활동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있습니다. 아, 네. 결국 당시 인천환경공단 사측이 이 노조 파괴 공작에 깊숙이 개입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관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 대한 인천환경공단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혹시 인천환경공단의 입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또한 지난 4년의 세월 동안 인천 환경공단 내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 4명의 간부들의 부당노동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벌금이 1,800만 원 선고가 있기까지 공단 임원진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책임, 방기, 방조, 방임한 것이 아닌지 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환경공단이 너무 방조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인천환경공단 부당노동행위 의혹 사건 제대로 실체를 규명하고 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나 대책이랄까요? 방법 또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요즘 신문 보도 등에 의하면 과거에 삼성그룹 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기사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에서 출전한
지방 공기업으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관리감독으로 운영되는 환경 전문 공기업입니다. 공단 근로자들은 노조를 떠나 자주적으로 노조활동 및 헌법이 보장된 노동상권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고 그 누구도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에서 인천환경공단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서 오해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시 차원의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아마 제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는 조금 전 말씀하셨던 과거 이 직장인 생활할 때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관심의 어떤 그 배경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직장인 13년 동안 직장인 생활하면서 저도 생산직에 근무하면서 이제 노조 활동을 하였고 거기에서 이제 대의원으로 또 선정되고 상무위원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때 되면 여름마다 이제 노사와 이제 결렬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노동조합 탄압 관련해서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자유발언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이 공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공익성과 공공성이 덕목이어야 할 공기업에서 보란 듯이 부당 노동 행위가 자행이 됐다 또는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라는 것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루속히 의혹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인천광역시의회 전재훈 의원이었습니다. (10월 2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상징 인천. 인천일보와 인천시 제향군인회가 호국보훈 인천 문예 동영상 작품 공모전을 엽니다. 참전 보훈수기, 추모 헌시, 동영상 UCC를 10월 18일까지 접수해 시상합니다. 문의전화 032-452-0194. 소중한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